안녕하세요.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혜순입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도자기 속 과학 코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부는 우리 동네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흙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씨앗을 품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비가 올 때면 진흙으로 변해서 미끄러질까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평범한 우리 주변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이 단순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박물관 뒷산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흙은 박물관 정원에서 가져온 평범한 흙입니다. 색깔도 어둡고 작은 자갈과 식물의 뿌리 같은 유기물이 보입니다. 저 흙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자기용 흙입니다. 자연 흙에 들어있는 자갈과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숙성시키면 이처럼 도자기용 흙이 됩니다. 박물관 뒷산에서 얻은 매곡토를 정제해서 도자기용 흙을 얻고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광주박물관 뒷산의 매곡토를 채취했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촉촉해진 흙을 자루에 담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흙을 물에 풀고 채로 걸러 작은 돌, 모래와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라앉히면 고운 흙덩이를 얻었습니다. 매곡토 덩이는 색이 붉고 접력이 적은 편입니다. 매곡토 덩이를 발로 밟으면 흙 속의 공기가 제거되고 군데군데 뭉쳐있는 흙을 풀어주기 때문에 물레 성형하기에 알맞게 됩니다. 매곡토로 변병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쉽게도 물레 위에서 조금만 형태가 커져도 갈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초벌 번조, 재벌 번조 과정에서도 변병의 아랫부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흙의 가소성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가소성은 외부의 힘을 가하여 1단 형태를 만들면 그 힘이 없어져도 변형된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매곡토는 가소성이 부족하여 도자기 형태를 만들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소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매곡토는 붉은색을 나타내게 하는 철분의 함량이 높으며 가는 모래가 혼합되어 있고 아주 작은 흙 입자인 점토의 양이 적습니다. 모래는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래가 많고 점토가 적은 것이 가소성이 낮은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융제와 점토를 25% 이상 많이 함유한 분청토를 더해 가소성을 높인 흙으로 다시 물레를 돌려보았습니다. 분청토는 시판되는 도자기용 점토 중 하나입니다. 매곡토와 분청토를 7대3으로 혼합한 흙으로 다시 변병을 만들었더니 형태가 커져도 일그러지지 않을 만큼 가소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항아리 형태를 만들고 볼록한 배 부분을 두드려서 납작하게 한 후 화장토를 바르고 유약을 발라 구웠습니다. 매곡토로 만든 분청사기는 불 속에서 터지고 갈라졌지만 혼합토로 만들었더니 무사히 변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정제되지 않은 천연 점토에 부족한 성분을 더해주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매곡토로 만든 분청사기와 옛 조상들이 만든 분청사기의 느낌은 매우 다릅니다. 천연 점토를 가공하면 어떤 도자기를 만들 수 있지만 조선의 분청사기, 고려 청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제형품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연 점토 속의 다양한 성분들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가공을 한다고 해도 천연 점토 일대의 특질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매곡토의 붉은 색깔이 산속의 흙이었을 때부터 도자기가 된 후까지 그대로 태토에 남아있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2부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흙으로 만든 토기 도자기 문화재를 살펴볼까요? 2부에 준비된 편들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삼흥리, 충효동, 당동리, 사당리에서 출토된 토기 자기편을 준비했습니다.
표면을 만져보면 토기에서 백자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할수록 바탕흙의 입자가 미세해지고 빈 공간이 적고 치밀해집니다. 이런 상태는 자화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자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물이 새지 않고 단단한 특징을 띠게 되는 이유입니다. 편을 잘라 현미경으로 속을 살펴보면 토기의 태토는 붉고 도기의 태토는 검습니다. 이것이 점점 밝아지다가 청자를 거쳐 백자에 이르러서는 흰색을 띠게 됩니다. 바탕흙에 철분과 같은 발색제와 여러 불순물들이 들어있으면 붉거나 어둡습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거의 없다면 백색이 됩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고 유약을 발라 구웠는데 어떤 것은 분청사기이고 어떤 것은 청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만드는 방법과 굽는 온도, 유약 등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서로 다른 흙을 사용해서 태토와 유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 도기, 분청사기, 청자, 백자의 태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는 그래프와 같이 태토에 함유된 주성분의 종류는 거의 같지만 비율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들 편의 유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함된 성분의 함유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자기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연 속의 천연 점토도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태토와 완벽히 같은 흙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탕흙과 유약에 포함된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도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광주 전남의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이 지역의 흙만이 발산할 수 있는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도자기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자기는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되어 만들어진 흙을 원료로 만듭니다. 옛 도공들은 좋은 흙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여러 번 구워보고 경험하면서 질 좋은 도자기로 발전시켰습니다. 백토를 발견한 후에는 화장토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으며 1200도씨에 이르는 재볼 온도를 견디는 흙을 사용하여 경질 자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옛 도공들은 흙을 경험적으로 이해했다면 현대의 도예가들은 어떤 자세로 흙을 바라보는 걸까요? 이들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도자기 재료를 성분에 따라 규산질, 점토질, 장석질의 세 가지로 분류해내었습니다. 흙 재료가 태토와 유약에 혼합될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재료들은 과학적인 분류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은 문제 역할을 하는 장석질이며 주황색 표시는 각 지역 점토로 도자기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가소성 재료입니다. 하늘색 표시는 녹아서 유리질이 되는 규산질 재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은 산화 발색제로 색깔을 내는 재료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재로 살펴보는 토기자기입니다. 토기, 도기, 분청사기, 청자, 백자 한 점씩을 모아 차이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담양군에서 출토된 세모양 토기와 광주시에서 출토된 도기 항아리를 비교해보면 세모양 토기는 붉고 고운 태토가 주는 느낌이 선명하고 도기 항아리는 정돈된 형태의 탄알물이 잘 어울리는 어두운 회색입니다. 도기 항아리가 좀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 화형 접시와 분청사기 이나문 편병은 전형적인 청자의 비색과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자 청화 봉황문 항아리는 백자 바탕 위에 청화, 동화 안료로 자유롭고 대담하게 봉황을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물에서도 토기, 도기, 자기로 갈수록 단단하고 치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전시실 온습도 데이터입니다. 재질별로 적절하게 온습도를 유지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크게 침엽수와 화렵수로 나뉘며 수종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목재의 3단면은 쉽게 나이테가 보이는 횡단면, 고등결이 보이는 방사단면, 무늬결이 있는 접선단면으로 구성됩니다. 수준 분석을 위해 이러한 3단면을 얇은 절편으로 만들고 목재의 조직과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수종을 분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자기의 재료가 되는 흙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보존과학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